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셜 임팩트 지표 측정과 임팩트 투자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자라나다의 백지연입니다. 어떤 부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번 연도에 임팩트 투자를 유치를 했어요. 시드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 그럼 우리가 시드 투자를 좀 유치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뒷단의 내용들을 좀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저희가 앞단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 회사를 먼저 소개를 하면 저희는 아기 두뇌 80%가 형성되는 0에서 24개월 시기의 초기 3년에 집중하는 회사입니다. 이 시기는 두뇌 발달의 황금기라고 불릴 만큼 아이들의 두뇌 발달이 성장하고 있는 그 시기인데, 이 시기를 바꿔 말하면 발달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기의 건강한 발달을 시의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자라나다를 개발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를 런칭하고 10개월 만에 현재 10만 명이 넘는 유저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출산 육아의 민기업 부분 5위, 최고 매출 3위를 달성하는 단기간 안에 달성하는 쾌거를 좀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초기 단계에서 이제 윤민창이 투자재단으로부터 시드 투자도 유치를 했습니다. 사실 단기간 안에 이런 결과를 얻으면서 저희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드디어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감격이 지금도 사실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비용을 주고 그 가치를 할 수 있다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든다는 게 사실 시간이 저희도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그러면 단기간에 만들 수 있었던 저희만의 비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좀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저희처럼 시간을 많이 흘려보내지 않고 그 시간을 압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의 비결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타겟 고객의 페인 포인트가 명확한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타겟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찾는 게 저희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찾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7년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무선 선정으로 선정이 되어서 소셜벤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님을 위해서, 발달장애 아동의 양육을 돕기 위해서 부모교육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면서 부모교육 영상 컨텐츠도 함께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작을 하는 와중에 저희가 보니까 발달 장애에 대한 인식,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장애 인식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발달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 이야기를 그림 에세이로 연재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그라폴리오에서 이렇게 데뷔 배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재하는 동안 그 배지를 한 3개 정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전문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동 발달 놀이에 대한 주제로 유튜브 콘텐츠도 같이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우수팀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게 됐어요. 그 단기간 안에 저희는 정말 열심히 했고, 그리고 성과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딱 한 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담당 멘토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근데 담당 멘토님이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계속 저는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방법밖에 없는지, 다른 방법이 없는지, 타겟 고객이 맞는지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갔어요. 왜냐면 저는 100%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 이걸 나한테 물어보지? 성과도 성과였지만 저는 7년간 그곳에서 아이들을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을 직접 치료하고 부모 교육을 해왔던 아동 작업 치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이에 대한 양육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 이해를 바탕으로 한 부분들만 해소가 된다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멘토님이 저한테 계속 했던 말이 계속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신에 차서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을 1년 6개월 만에 개발을 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하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들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런칭 전에 혹시 우리가 뭐 빼먹은 건 없는지 해서 추가 니즈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3개월간 체험단을 진행을 했습니다. 발달 장애군 5명, 그리고 혹시 몰라서 발달 지연군 2명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3개월간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발달 향상도랑 부모 양육 스트레스 지표에는 어느 정도의 전후 결과치가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전후 비교를 위해서 발달 향상도, 부모 양육 스트레스 체크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달 장애군 5명 중에서 3개월간 3명이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이 3개월까지는 왔지만 발달 향상도와 부모 양육 스트레스 정도에서 유의미한 결과값이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부모 양육 스트레스 정도에서는 더 높은 두 명 중에 한 분은 더 높은 부모 양육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발달 지연군에서는 발달 향상도와 부모 양육 스트레스 정도 2명이었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명 중에 1명은 3개월 만에 보시는 것처럼 정상 발달 진입도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결과가 저희 쪽에서는 달갑지 않았어요. 굉장히 난감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만들었던 건 발달 장애 아이들을 위한 부모 교육에 포커싱이 되어 있었고,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UI, UX 정보들도 다 모두 부모 교육, 발달 장애 포커스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개선을 하면 발달 장애에 더 포커스가 맞춰서 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7명의 대상자들을 모두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사실은 저희 대상자분들을 만났던 거죠. 처음으로 1년 6개월 만에. 그래서 모두 대상자 인터뷰를 해보니까 모바일에서 저희가 거기서 내렸던 결론은 이거였어요. 모바일에서 부모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고객군이 발달 장애군이 아니라 발달 지연군이었어요. 그리고 모바일에서 그 발달 지연군들에서 모바일에서의 치료 가능성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표본이 적어서 검증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는 여기서 이 테스트베드에서 인사이트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전에 있었던 서비스를, 발달 장애 포커스가 되었던 서비스를 런칭하지 않고 피봇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피봇을 하게 되면 다시 피봇한다라는 의미가, 사실 그 1년 6개월 동안 저희가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다시 또 고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는 좀 더 확정적인 게 필요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 실패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얻게 됐던 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도 타겟이 이 사람들이 맞지 않으면 우리의 서비스는 사장이 되는구나. 그리고 서비스가 좋아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서비스에 대해서 느껴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 다음 비즈니스 확장이 되지가 않으면 이건 비즈니스적으로,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가치가 없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비즈니스의 사업적 전문가는 아니니 사업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생각한 그 모델에 대해서 실제 전문가의 반응과 아무래도 저희가 크게 보면 육아 쪽이다 보니까 저출산율에 대한 허들을 좀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창업 경진대회에 나가서 저희 회사를 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분들한테 처음에는 저희의 서비스를 소개를 하면서, 심사위원분들이 다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받아서 디벨롭하면서 저희는 우수상, 최우수상, 그리고 대상까지, 여성가족부 사회적 기업 공모전, 그리고 디테크 기술 디자인 공모전, 삼성전자 삼성 투마로우 솔루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장과 이용자 검증을 통해서 이용자의 니즈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과 이용자 검증에 저희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이 확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시장 검증과 이용자 검증,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래서 저희는 일단 시장 검증이 저희한테 더 중요했던 건,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에서만 아이들의 발달을 체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오프라인 시장이 아니라 모바일 시장으로 이용자들이 과연
아이들의 발달을 체크하고자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니즈는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플랫폼으로 해야 되는지, 그럼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될지, 이게 영상 있지, 아티클 있지, 영상이라면 어떤 길이를 해야 될지 그걸 다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검증과 시장 검증이 끝난 이후에 저희는 이용자 니즈가 파악이 완료돼서 그때부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에 12월에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런칭 후에 이용자 반응을 실제로 체감을 하게 됐고, 아까 제가 벅찬 감동을 느꼈다는 건 사실 그 전부터 계속 더 많은 제 에너지와 그 열정들을 투입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말로 뭔가 결제가 하나 딱 끝났을 때 드디어 사람이 살 수 있는 걸, 내가 가치 있는 걸 만들었구나 하는 그 감격을 같이 느끼고 가능성을 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다음부터 비즈니스를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투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표가 굉장히 예쁘지만 10개월 동안 저희는 이 지표를 위해서 무수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20-30회 정도의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모바일에 없던 시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플랫폼, 매체, 길이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용자분들은 발달 지연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때 우리한테 맞는 타겟이 누구인지를부터 검증을 해야 됐어요. 그 전에는 발달 장애였다면 지금은 발달 지연에서 발달 지연이라고 느끼는 부모님들부터 체크를 해야 될지, 확인을 해야 될지, 아니면 발달을 걱정하는 부모님들부터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조기 선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 거를 사용을 해서 일반 사람들 모두 다 우리 걸 사용을 해서 거기서 선별을 해야 될지, 그 부분들부터 다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마케팅 포인트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여기까지 저희가 알게 됐던 건 발달 지연을 조기 선별하려면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서비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그 부모님들은 어떤 문구에 반응을 할까? 부정적인 워딩에 반응을 할까? 긍정적인 워딩에 반응을 할까? 해서 저희는 베타 서비스를 오픈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테스팅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놀라웠던 것은 저희가 이런 타겟과 이런 시장에 대한 검증이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세이브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실제로 모바일에서 고객을 유입하는 비용, 그러니까 고객이 우리 걸 다운받는 비용을 평균적으로 2,000원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저희의 타겟에 대해서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검증이 끝난 상태다 보니 거기에 대한 비용이 300원에서 500원으로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타겟에 대한 검증들이, 스페시픽한 검증들이 이런 비용 절감까지도 같이 연결이 된다는 부분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를 베타 오픈하고 나서 6개월 서비스를 베타 오픈하고 나서 그 베타 오픈하였을 당시에 또 이용자분들이 저희가 멤버십 서비스로도 또 같이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200편으로는 프로그램이 너무 적다라고 해서 0에서 48개월 200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프로그램을 다 영상으로 제작하자. 이제 어떤 포인트에 어떤 길이로 반응을 하는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6개월간 1280편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고요. 영상 프로그램을 다 제작을 해서 이제는 정식 런칭이다 해서 12월에 정식 런칭을 했는데, 런칭을 하고 보니 저희는 그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는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 발달에 따라서 뭘 봐야 되는지 우리가 하루에 하나씩 큐레이션을 해줄게요 하면서 큐레이션 서비스를 그때부터 오픈을 하고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초기 3년까지 아이들의 발달을 체크하려면 사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마들한테는 루즈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재밌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재미를 위해서, 엄마들이 재밌게 하기 위해서 리워드 제도를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워드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도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하면 쉽고 정확하게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아이들의 발달을 확인할 수 있을까? 거기에 맞게 양육을 할 수 있을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유아 건강검진을 붙여서 서비스에 붙여서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체크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지금 서비스를 또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라나다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발달을 관리하는 가정은 10만 가정이 넘어가고 있고 그중에서 20%가 발달 문제 위험군 아이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저희가 타겟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첫 번째 유능한 멘토님이 저한테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얘기를 했던 걸 이제는 사실 저희가 그 과정들을 찾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저한테 그리고 우리 팀한테 계속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타겟이 맞는지, 우리가 가고 있는 서비스 방향이 그리고 방법이 이게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처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벤처들한테는 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서비스처럼 기존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벤처라면 고객을 만나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처럼 감을 따라서 내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감을 따라서 대부분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내 감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을 경계하고 타겟 고객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을 찾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고객을 직접 만났을 때, 그 지점을 찾았을 때, 뾰족한 페인 포인트를 찾았을 때 그 다음 지표와 결과와 투자는 알아서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성공하는 임팩트 비즈니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